퇴직금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닙니다. 바로 낡은 빌라 한 채를 손봐서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50대 중반 퇴직 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용기 하나로 인생 2막을 열어젖힌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했고 불안함 대신 행동을 택했죠. 그 결과 석 달 만에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께 실질적인 재테크 정보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재테크 성공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막막했던 시작, 그리고 작은 발견. 이분의 이름을 편의상 미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정씨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고 때로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가족과의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진 채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봤죠. 정년까지만 버티자. 퇴직금만 잘 받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55세의 나이로 회사를 떠난 미정 씨의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8천만 원. 30년 동안 일한 대가치고는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죠. 은행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해. 주식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사업을 하기엔 경험도 없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TV를 켜면 노후 파산, 노인 빈곤율 이런 뉴스만 쏟아지고 주변 지인들도 다들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냥 조용히 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최대한 오래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정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녀는 도서관에도 다니고 인터넷으로 재테크 정보도 찾아보고 유튜브로 성공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부동산이야.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을에 큰돈이 드는 투자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꼭 비싼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낡고 저렴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사서 직접 손을 보면 충분히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정 씨는 매일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일도 없으니 시간은 충분했죠. 역세권, 학군, 재개발 여부 등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며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학교와 마트도 가까운 위치. 단지는 아니지만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착했습니다. 5,500만 원. 하지만 사진만 봐도 집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바닥엔 긁힌 자국이 가득했으며 화장실 타일은 깨지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죠. 부동산 설명란에는 대놓고 리모델링 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매물을 지나쳤을 겁니다. 저걸 누가 사? 고칠 돈만 해도 수천만 원 들겠네. 하지만 미정 씨는 달랐습니다. 이 집 손만 잘 보면 완전히 달라지겠는걸. 그녀의 눈에는 낡고 허름한 빌라가 아니라 가능성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구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됐을 뿐이었죠. 청소하고 벽지 바르고 바닥재 새로 깔고 조명만 바꿔도 전혀 다른 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본 집은 사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싱크대는 녹슬어 있었으며 천장 구석에는 물이 샌 흔적까지 있었죠. 함께 온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 집은 좀 그래요. 차라리 다른 매물 보시죠. 하지만 미정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천장 물 샌 거는 방수 처리하면 되고 곰팡이는 제거제로 없애면 돼. 싱크대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벽지랑 바닥재는 내가 직접 알아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어. 결국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쳤어? 그 나이에 그런 폐가를 사서 뭐하게.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 들 텐데 그냥 깨끗한 집 사지 그래. 혼자 어떻게 해? 업체 부르면 돈만 날리고 수익은커녕 손해볼 거야. 하지만 미정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명이 필요했던 거죠.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한순간에 쓰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만들어간 변화. 계약이 끝나고 열쇠를 받은 그날 미정 씨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메모장과 줄자, 카메라를 들고서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치수를 재고 어떤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처음엔 막막했지만 요즘 세상엔 정말 좋은 도구가 있더군요.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빌라 리모델링, 벽지 시공 방법, 타일 교체 방법 등등 검색만 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전문 시공업체의 작업 과정부터 일반인들이 직접 해본 경험담까지 정보의 바다였죠. 미정 씨는 마치 학생이 된 것처럼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면 좋은지, 어디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밤새도록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공부 끝에 그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자재 구매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고 건축자재 시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같은 제품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더군요. 업체에 맡기면 중간 마진이 붙지만 직접 사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벽지, 바닥재, 페인트, 조명, 싱크대, 변기, 타일.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큰 업체보다는 소규모 자재상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았고 직접 방문해서 흥정도 해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자재 한꺼번에 많이 살 건데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몇 번 해보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공수한 자재들을 트럭에 싣고 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철거부터였습니다. 낡은 벽지를 찢어내고 떨어진 타일을 떼어내고 녹슨 조명을 떼어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고 온몸이 더러워졌지만 신기하게도 즐거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겉껍질을 벗겨내는 기분이었죠. 그 다음은 청소였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문질러 닦고 바닥을 쓸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깨끗해진 공간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미정 씨는 모든 걸 혼자 할 순 없었습니다. 전기 작업이나 배관 같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업체를 불렀죠. 하지만 벽지 시공, 페인트 칠, 바닥재 설치, 조명 교체 등은 직접 했습니다. 벽지를 바를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풀칠도 어렵고 공기 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거의 만신창이가 됐죠. 벽지가 울퉁불퉁하고 이음새도 안 맞고 공기방울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또 해보고. 두 번째 방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하면서 감을 익혔죠. 페인트 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붓질이 고르지 않아서 얼룩덜룩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롤러를 사용하는 방법, 모서리 처리하는 법,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배움이었습니다. 특히 주방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낡은 싱크대를 철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타일도 새로 붙이고 수전도 바꿨죠. 처음엔 시공업체에 맡기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재를 사고 일부만 업체에 맡기니 1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곰팡이 슬고 금간 타일을 전부 새 타일로 교체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도 새 제품으로 바꾸고 샤워부스도 새로 설치했죠. 깨끗하고 밝은 조명을 달아 훨씬 쾌적한 공간이 됐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루로 선택했습니다. 장판보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관리도 쉬우니까요. 처음엔 업체를 부를까 했지만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처음엔 헤맸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집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집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중간중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작업이 잘 안 풀릴 때, 실수로 자재를 망쳤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럴 때면 잠깐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처음 계약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었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결과 그리고 새로 얻은 자신감. 석 달간의 땀과 노력 끝에 드디어 리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미정 씨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그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됐던 벽은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바뀌었고 곰팡이 슬었던 화장실은 호텔 욕실처럼 깔끔해졌습니다. 긁히고 낡았던 바닥은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로 새 단장을 했고 어두웠던 집안은 밝은 LED 조명 덕분에 훨씬 환해졌죠. 특히 주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낡은 싱크대와 누런 타일은 온데간데 없고 모던하고 깔끔한 주방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납 공간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실용성까지 높였죠. 거실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동선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벽은 허물고 공간을 더 넓고 통풍이 잘 되도록 바꿨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죠. 사진을 찍어서 전후를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가격 측정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주변 부동산을 돌며 비슷한 평수의 집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상태를 설명하며 적정 가격을 물어봤죠.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머, 이 집 이렇게 예뻤어요? 전에 봤을 때랑 완전 다른데요? 이 정도면 8,500에서 9,000까지도 받을 수 있겠는걸요? 미정 씨가 5,500만 원에 샀던 그 집이 이제 8,500만 원까지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3천만 원의 시세 상승이었죠. 리모델링에 든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재비, 일부 업체 시공비, 기타 비용을 모두 합쳐서 약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만약 전부 업체에 맡겼다면 3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총 투자 금액은 6,700만 원, 5,500만 원, 1,200만 원이었고 시세는 8,500만 원이 됐으니 순수익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노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미정 씨는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집이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미정 씨는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생겼습니다. 60만 원이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집값은 계속 유지되니 자산도 지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동안 미정 씨는 스스로를 의심해왔습니다. 퇴직한 후 무기력함에 빠져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우려는 의지와 실행하는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말리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제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한 거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용기 내볼까? 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미정 씨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작은 빌라를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다고요. 미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어떤 자재가 좋은지, 어디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들도 솔직하게 말해줬죠. 처음엔 두려워도 괜찮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작하면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은 미정 씨에게 단순히 돈을 번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이제 그녀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생겼습니다.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매일이 설레는 도전이 됐습니다. 리모델링 재테크,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가 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손재주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자신 없는데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 씨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망치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벽지가 뭔지 페인트를 어떻게 칠하는지도 몰랐던 완전 초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켜도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가득하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상세한 가이드가 쏟아집니다. 예전처럼 어디 가서 돈 내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따라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미정 씨도 처음엔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며 공부했습니다. 메모하고 또 보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했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둘째, 직접 해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만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까?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정 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벽지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나아졌고 세 번째는 더 좋아졌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에 결국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셋째, 비용을 절약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직접 하면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걸 혼자 할 순 없습니다. 전기, 배관 같은 전문 영역은 당연히 업체를 불러야 하죠. 하지만 벽지, 페인트, 바닥재, 조명 같은 건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재도 직접 발품 팔면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낀 돈이 결국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어요. 생각대로 안 풀릴 때도 많고요. 하지만 미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 끈기가 결국 3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리모델링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단계 공부하기. 먼저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으세요. 셀프 인테리어, 빌라 리모델링, 초보 집수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직접 해본 후기 영상을 보세요. 전문가 영상도 좋지만 일반인의 시행착오를 보면 더 현실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매물 찾기. 부동산 앱을 설치하고 매일 매물을 살펴보세요. 처음엔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가격대별 시세 감각이 생깁니다. 리모델링 필수, 올수리, 금매 같은 키워드가 붙은 매물을 주목하세요. 이런 집들이 저렴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위치도 중요합니다. 역세권, 학군, 주변 편의시설을 체크하세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도 위치가 나쁘면 가치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3단계 현장 방문.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직접 가서 보세요. 사진과 실물은 다릅니다.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누수 흔적은 없는지, 벽에 균열은 없는지, 곰팡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걸 고치는데 얼마나 들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4단계 수익성 계산. 매입가 리모델링 비용 총 투자금. 예상 시세 마이너스 총 투자금 예상 수익. 이 공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익이 최소 1천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으면 해볼 만합니다. 5단계 계획 세우기. 어떤 부분을 고칠지, 어떤 자재를 쓸지, 어떤 건 직접 하고 어떤 건 업체에 맡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우선순위도 정하세요. 보통 철거 수리 도배장판 마감 순서로 진행됩니다. 6단계 실행하기.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행입니다. 자재를 구매하고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고 작업 시작하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7단계 마무리 및 판매 임대. 작업이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에 올리세요.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미정 씨처럼 월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너무 큰 물건은 피하세요. 처음부터 큰 건물이나 비싼 물건에 도전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작고 저렴한 물건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세요. 주의사항 2. 구조 변경은 신중하게. 벽을 허물거나 구조를 바꾸는 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3. 법규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소음 규제 등 지켜야 할 법규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때문에 작업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4. 건강 챙기세요. 리모델링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면서 하세요. 마스크, 장갑 같은 보호 장비도 꼭 착용하고요. 리모델링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 퇴직 후 무기력함에 빠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미정 씨처럼 말이죠. 그녀는 이제 2번째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더 자신 있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미정 씨의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앞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 재테크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미정 씨처럼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미정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용기를 냈고 배우려 했고 끝까지 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경험은 쌓아가면 되고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정 씨가 낡은 빌라에서 가능성을 봤듯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집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리모델링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도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리모델링 팁과 노하우, 그리고 또 다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